자, 앱콜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콜론, 자, 이 CAR-T 세포치료제죠. 세포치료제 부문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줄기세포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주들이 올라 들어가면서 테마용으로 꽤 이제 좀 올라들은 이런 흐름 보였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 쪽으로 붙어 있는 이런 쪽의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죠. 아픈 손가락, 약한 고리. 그 앞에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줄기세포의 대표 종목은 이 차바이오텍입니다. 줄기세포 부문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파미셀 아니고요. 파미셀이 지금 올라 들어가는 거는 이 줄기세포 바이오 이슈 때문에 올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AI 가속기 소재, IT 부분 때문에 올라 들어가는 거니까 파미셀은 제외하고요. 이 차바이오텍 얘가 줄기세포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코스닥 150에도 들어있고요. 시가총액이 8,600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똥바닥에서 지금 계속 박스로 이러고 있는데 8,6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쪽까지는 뭐 볼 필요도 없고요. 저 앞쪽 시세까지는 볼 것도 없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락해서 떨어지기 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거의 반토막이 나 있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1조 7천억 대였다는 얘기거든요. 1조 7천억. 그러니까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있던 종목이다는 얘기입니다. 차바이오텍이 원래 코스닥의 시가총액 20위 안에.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고리가 약해야 이게 이렇게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포 치료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약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특히 줄기세포도 그렇고 앞서 잠깐 바닥에서 빠져나왔던 이 툴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원래 부문에서 이걸 약을 만드는 것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유전자 부분 다루는 건 지금도 예를 들면 종교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 많이 하죠. 이건 유전자 부분을 다루는 데는 규제가, 그래서 바이오 부분의 규제 중에서 가장 규제가 까다롭고 늦게 풀리는 분야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규제까지 늦게 풀리게 되면서 이 유전자가 이 대표죠. 이게 툴젠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망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에서 빠져들어가는 이런 그림 보이죠. 자, 여기서 CAR-T 치료제의 대표주는 원래는 이 앱클론이 뭐 거의 독보적인 대표주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새로운 종목이 하나가 뒤에 따로 들어왔죠. 큐로셀. 그래서 이 큐로셀과 앱클론 두 종목이 서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하고 싸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비만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형태로 보시면 되냐라고 하면, 요게 원래대로 친다라면 이제 인벤티지랩과 D&D 파마텍, 지금의 구조로 친다라면 올릭스와 D&D 파마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올릭스와 D&D 파마텍 맨 위쪽에 대장주는 따로 있고요. 이제 보면 이제 이거 이제 아래쪽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서로 다투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 단계가 거의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은 단계에 진입해야 돼요. 다만 차이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자, 이 큐레셀은 이제 새로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종목에 이제 앞부분에 이런 게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뒤쪽에서 지금 이제 바이오 들어올리면서 그대로 올라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앱클론의 경우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던 종목이에요. 이거 그래서 왕년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다른 종목에 좀 줄기세포나 이런 종목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년에 무지막지한 시세를 보였었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시세를 보였는데 결과가 안 나와. 결과가 계속해서 이제 뒤로 미뤄지고 늦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결국에 급기야는 작년에 이제 관리 종목 편입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다가요. 그 뒤에 다시 올라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또 눌려 들어왔다 지금 바이오즈 사람에서 다시 나와서 결국 애초에 잡고 있던 목표가에 이제 오늘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 반등에서부터 여기까지 타겟 라인을 잡고 있던 거죠. 근데 두 다리를 여기엔차로 한 번을 더 꺾어가지고 크게 돌아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나와서 이제
관리 종목 이슈 나가지고 깨지기 전 그 주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서 이 종목에 이제 보게 되면 무슨 얘기들 했냐라고 하면 이렇게 앞서도 지금 바이오주들 종목에서 이런 거 꽤나 많이 있었죠. 기술 이전이 나왔는데 의구심 이래가지고 까버리는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에이비온 의구심, 나이백 의구심, 시너지 이베스 의구심, 라파스 의구심은 그 시리즈 죄악에 거의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시리즈의 원조 같은 케이다. 관리 종목 되기 전에 기술 이전이 나갔어요. 기술 이전이 나갔는데 의구심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까버렸죠. 그대로 이렇게 깐 다음에 그 다음에 박살을 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서 잡아 들어가는 이런 형태인데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종근당이 들어갑니다. 종근당이 자 앞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 저 앞쪽에 보게 되면 자 이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이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처럼 원래 이제 한가닥 하면서 꽤나 한가닥 하던 종목이다 이거야. 한가닥 하던 종목인데 이제 돈이 없어서요. 실적은 안 나오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작살이 이렇게 났다가 이제 돈줄이 들어왔죠. 동구바이오제 동구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뒤를 받쳐주면서 이제 임상기대가 되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왔고요. 이 앱클론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근당 이슈 같은 경우도 앞서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그래서 자 이래가지고 호재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나갔던 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 이전 나온 거 싸그리 무시하면서 의구심 그리고 상패 우려 관리 종목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상패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관리 종목이 됐다고 곧바로 상패 우려가 나오죠? 그래서 관리 종목 이전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주가는 여전히 호재는 미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가속 구간 들어가는 경우 요걸 노리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다시 눌렀다가 이번 사이클에서 가속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앞쪽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나왔던 게 저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렸죠. 이엔셀 같은 경우도 있고 이엔셀은 이제 저쪽에 역시 새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종근당이 자 이렇게 종근당이 2대 주주가 됐다. 근데 종근당이 2대 주주가 됐다라고 하는 때도 근데도 급락이 나온 적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악재가 되냐 이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절대로 악재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게 저기입니다. 이게 저 앞쪽이에요. 완전 제대로 장난친 거죠. 종근당이 2대 주주가 됐다라고 하는데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아라고 해서 받아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딱 그 아락션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 들어갔다가 다시 꺾여서 내려가고요. 또 아래쪽 라인으로 안 꺾이고요. 뭐 거의 지금 게임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여긴자로 돌아서 또 이 아래쪽으로는 깨지나 그러면 또 안 깨지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쳐 돌아와서 또 여기까지 돌아서 또 윗골이 달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지금 잠깐 나갔는데요. CART 치료제 부분이 종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큐로셀한테는 질 수 있어. 큐로셀한테는 자 앞서 나와있던 이 큐로셀 같은 얘는 관리 종목이고 큐로셀은 관리 종목이 아니니까요. 큐로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가는데 딱히 이제 오버행도 다 끝났고요. 큐로셀 오버행도 다 끝났고 그렇죠? 오버행도 다 끝났고 얘한테는 질 수가 있는데 여기요. CRT 그러니까 이제 누가 최초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국산 최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얘만 이런 거 아닙니다. 둘이 똑같아요. 진행 단계가 거의 같아요. 앱클론도요. CRT 나오죠? 여기는 글로벌 특허 확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만 이거 지금 여기도 계속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둘이 지금 단계가 거의 똑같아요. 임상, 이상, 제도 이상. 근데 이 차이가 여기는 지금 관리 종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큐로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큐로셀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노려드는 종목,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거. 요카이스 같은 경우는 큐로셀은 개인 투자자들도 좀 들어가 있네요. 그전에는 더 이상 늘지는 않아요.
저쪽에서 작년에 올 초에서 이렇게 쭉 잡아 들어왔다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죠. 이제 최근에 주가 올라들으면서 조금 따라붙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앱클론으로 되돌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앱클론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자, 그렇죠. 개인들이 왕창 샀죠. 개인들이 왕창 샀고, 그리고 지금 주가 올라오는 쪽의 국면에서 개인들은 팔고 들어가고 기관들 같은 경우 전혀 반응 안 보이고, 자, 이러면 현재 구조쯤에서는 일단 한 템포 쉬어 들어가는 쪽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자, 이거 그대로 외국인이 계속해서 당기는 쪽으로 살펴보기 조금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력형 시세가 많이 들어오냐면 그것도 아니죠. 10% 올라 들어간 날 같은 경우도 28만 주밖에 안 됐고요. 23만 주, 22만 주. 여기서 4일차에도 여기 마지막 거래점 돼서 잠깐 늘어났습니다만, 그리고 18만 주, 28만 주, 24만 주. 이게 누군가가 계속 야금 계속해서 5만 주씩 쭉 쌓아나가는 형태라면 매우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거의 뭐 이제 소설 쓰는 얘기가 될 거고요. 소설 쓰는 얘기가 될 테고, 현재로는 이쪽 분야에 대한 재료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앞에서 나온 거, 네스페셀 여러 가지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제약 바이오를 다룰 때는 항상 얘기가 나오면 살펴보라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것도 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이미 있던 겁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거 이게 지금 혈액암 치료제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졸지 이번에는 또 종류를 또 바꿔버렸습니다. 네스페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CRT 치료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 재료 이거 가지고 이게 새로운 재료로 주가가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 아닙니다. 앞에 든 것처럼. 그 앞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게 새로운 구조는 아니고요. 시세 자체로는 여전히 이 기대치를 반영을 안 한 시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눌렸다가 다시 돌아 들어가는 흐름 같은 경우, 이번에 눌려 내려올 때 이번에 이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죠. 자, 이번엔 이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쪽 구간에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그냥 박스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의 종목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려오질 않고 이 역 N자로 돌았던 거에 정반대 구조, 그렇죠? 이 기대가 이제 제대로 가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치고 들어갔다가 12,000원 살짝 밀린 볼에서 지지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 나와서 돌파로 뚫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이제 제대로 된 시세의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수급으로 본다거나 그런 구조를 살펴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앱클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흐름에서 일단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재료 자체가 지금 보신 것처럼 앞에 저희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재료가 아니에요. 그전에도 다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전에는 반영을 안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시장이 좋은, 시장의 차이가 됐죠. 이쪽에 시장이 별 볼 일 없었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바이오도 줄줄이 다 고가 들어가고 요런들 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고, 새로운 재료 아니고 수급에서도 새롭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한 템포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눌렸다 다시 돌아 들어가는 구간에서 제 공략으로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따블은 나왔네요. 자, 저가 구간에서 친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지금 다른 종목들로 하는데 참 아직까지 미미하죠. 네, 다음 단계를 기대를 해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리 종목에서부터 빠져나와야죠. 이거 관리 종목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네, 이 상태 되면 조금 곤란한데요. 이게 관리 종목에서부터 벗어나야 뭘 해보더라 하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이제 저건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오는 쪽에 나오는 그게 위로 당기는 핵심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관리 종목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치고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뒤쪽에 연 하반기 연말 정도에 지금 아직 3분기니까요. 이제 4분기 중후반 정도에서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나오면 또 바로 분석을 해드릴 테고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에는 필요한 시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되죠. 그럼 그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들은 얘도 지금 한 40% 올랐는데 뭐 그렇게 양이 차는 건 아니죠. 자, 오르고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24분의 실전 투자 최고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인이 2명 있고요. 코인 2명을 제하면 주식은 22명이에요. 자, 22명의 전문가분들이 바이오 같은 거 종목 얼마나 많습니까? 반도체 얼마나 많아요. 자, 이게 이 많은 종목들이 다 유형이 다 다르죠. 모멘텀 각각 다 다르게 되고 유형 다르게 되고요. 이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종목들이 유형이 다 다른 것처럼 전문가분들도 유형이 다 틀려요. 특기가 다 틀리고 접근 방법 다 다르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느냐 중장기 투자를 하느냐 뭐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전문가를 잘 찾아내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들어가지고 한 사람만 선택하고 빨리 선택하세요, 오늘 선택 못하면 끝나요,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처럼 빨리 전문가 선택하라고 막 목 조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시고 추천주 안주나 이런 데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추천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추천주는 그래서 방 다 들어가시면요 하루에 수십 개씩 나와요. 어차피 춘천에서는 다 사지도 못해. 하루에 뭐 30개 40개씩 이렇게 전체를 다 치게 되면 30개 40개 추천당하는데 그거 다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중에서 어차피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 이제 전문가 성향부터 잘 파악을 하셔서 시장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 스타일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 들어가든지 잘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대형 코스피 대형 우량주로 달리는 장세에서 저 밑에 틈새 테마주 중심으로 들어가는 전문가 방에 들어갔으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죠. 이제 어제처럼 눌리는 시장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렇게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저 코스피 대형 주도주 쪽 하는 법보다 틈새 테마 세력주 개별 세력주 이런 거 다루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요거부터 잘 파악을 하시고 다 들어가신 다음에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장세 움직이는 거 저희 천재투자비에서 방향 잡아드리면 그에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그 분야에서 이익을 많이 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매매 대응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 올라가는 것보다 월등하게 수익이 많이 나고 시장이 밀려 내려가도 손실이 왕창 축소가 되죠. 이번 4월달 같은 경우처럼 주도주 깨져 내려간다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났냐 그러면 마이너스 안 났잖아요. 개별 테마주들 대선 테마 이런 데서 다 커버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 트럼프 정책 수혜에서 커버 시켜드렸고 그리고 지수 끝나자마자 바로 주도주로 옮겨 들어가 가지고 뭐 두산에너벨, BHI, 뭐 APR, 현대, 마린엔진 막 줄줄이 다 터뜨렸죠. 뭐 마이너스 계산으로도 금방 플러스 돼요. 자,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